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켓컬리 김즈라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제가 이렇게 뭐 냄새도 맡고 음식도 먹어보는 장면이 나올 텐데, 이게 혹시 뭐 회식이나 파티가 아닐까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사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저랑 저희 팀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어보는 걸로 거의 하루를 보내는데요. 사실 이게 다른 회사에는 없는 저희만의 전통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이고 일이 바쁜데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내가 이것만큼은 회사 하는 동안 꼭 지키겠다라고 한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가 우리도 먹어본 음식, 그리고 우리도 살 것 같은 음식만 팔겠다라는 약속을 스스로 했었고요. 그래서 컬리에서 팔리는 상품들은 모두 저 위원회라고 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품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 상품위원회에서 매주 한 200개 정도씩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6시간, 7시간 동안 음식만 먹는 날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다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한 3만 가지 정도를 먹어본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매주 하는 그거를 한번 세봤더니 3만 개 좀 넘더라고요. 근데 3만 개 넘는 것 중에서 저희가 한 번이라도 팔았던 음식은 7천 개 정도 돼서 그 통과율이 사실 상당히 굉장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저는 이 창업을 4년 정도 전에 했는데, 그 전까지는 대학 졸업하고 한 8년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었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동안 뭐 그냥 다들 아시는 그런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서 굉장히 조용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직장 생활 하던 동안 제 동료들이 딱 하나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김슬아 진짜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신상 백은 잘 몰랐는데, 이제 저희 동료들이 저한테 요새 정육점 어디가 맛있어? 이러면 제가 다 알려줬었고요. 그리고 뭐 요새 어떤 농부가 사과를 잘 기르냐라고 하면 이렇게 농부님 연락처 전달해주고,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당시에 제가 저희 직장에서는 유명한 푸디였는데, 먹는 거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건강한 음식, 특히나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약간 이렇게 성인이 돼서는 올 것 같지 않던 아토피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먹는 걸 확 바꾸고 난 이후에 몸이 좋아져서 이 먹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면서 정말 농부님한테 전화 걸어서 케일도 받아 먹고 스무디도 갈아 먹고 하다 보니 몇 가지 좀 일반적으로는 몰랐을 것 같은 문제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농부님들, 제가 전화해서 받아 먹던 농부님들 중에서 한 2,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당시에 사과 받아 먹던 유기농 사과 기르시는 농부님은, 이분 나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컬리를 창업하기 전에도 사과 농사를 그냥 그만두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이제 늘 저희가 택배로 받다 보니 택배 올 때 항상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상태로 올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채소 같은 것들은 택배 오다 보면은 선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택배 기사님이 이걸 집 앞에 두고 갔는데 제가 제때 픽업을 못하면 받아서 연순간 진짜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되는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겨서,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내가 고쳐볼 수 없을까? 내가 좀 잘 먹어볼 수 없을까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 동료랑 4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회사가 아직 만으로 4년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5월이 되면 이제 4년이 되는데, 4년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여쭤보세요. 4년 동안 뭘 했길래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셨냐. 근데 돌아보니 저희가 딱 한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걸 풀어보자.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오늘의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의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만 푼다고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아주 심플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집에서 받아 먹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해야 돼서 내가 진짜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맞는지 헷갈리던 순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도 했어야 됐고요.
제가 거의 10년간 직장 생활 다니면서 한 번도 월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월급도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됐고, 그리고 뭐 다양한, 정말 회사가 사실 작아도 큰 회사가 있어야 되는 게 다 하나씩은 있어야 돼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 초기 멤버들끼리는 진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집에 갈 때마다 제발 내일도 회사를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사실 그런 이슈들을 겪고 막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거는 컬리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집에서 상을 차릴 때 굉장히 큰 그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기로 한 생산자분들이 저희한테 좋은 물건을 주시는 순간들이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해야 저희가 컬리를 통해서 좋은 밥상을 집에서 차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까지도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정육점이나 생산자분들이 계시는 곳 앞에 가서 줄 서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고기 받아 먹으러 가서 줄을 섰었는데 요새는 컬리랑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정육점 앞에 가서 줄도 서고 생산자분들도 만나러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 많이들 아시는 샛별 배송, 이것도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생산자분들이 생산하신 좋은 상품을 어떻게 하면 완벽한 상태로 고객들에게 전달할까에 고민해서 시작된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샛별 배송이 어찌 보면 farm to table이라고 이제 업계에서 흔히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제조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아이디어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조, 즉 뭐 그게 전복을 제조하는 거든 빵을 굽는 거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진 직후 가장 빠르게 배송을 하는 방법은 밤에 배송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희는 그 잘 만드신 뭐 빵이든 반찬이든 전복이든 최대한 빨리 갖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밤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낸 거고요. 이 시간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신선식품, 특히나 이제 뭐 살아있는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 온도를 지켜주지 않으면 신선도를 유지를 해서 고객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저희에게 냉장 배송이라고 하는 콜드 체인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숙명이었는데요. 이 콜드 체인이라는 것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냉장고를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보관을 해야 하고 냉장 차량도 보유를 해야 되는 건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다 보니 저희 창업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걸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려고 지르냐, 너무 무모하지 않냐. 근데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안 해서 제가 예전에 택배로 받아 먹으면서 늘 품질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거를 해야만 저도 걱정 안 할 수 있고 저희에게 물건을 주시는 컬리 믿고 물건 주시는 좋은 생산자분들한테 당신의 물건이 정말 그 완벽한 그 상태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냉장 배송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 저희에게 굉장히 당연한 일, 우리는 좋은 물건을 잘 배송하기 위해서 시간에 투자하고 냉장 배송에 투자를 한다를 했지만 이게 생산자분들에게는 우리의 상품을 너무나 잘 배송해주는 컬리가 고맙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 행운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게 전복 사진인데 전복 하시는 저희 생산자분이 컬리가 2015년 5월에 시작했다가 6월부터 저희랑 함께 해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저희랑 같이 할 때 전복을 어떻게 살려서 보내려고 하냐라고 굉장히 의심이 많으셨는데 살려서 보낼 수 있고 만약에 고객이 받으셨을 때 죽었으면 저희가 환불을 해드려서라도 품질을 꼭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진짜 전복이 살아서 갔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시켜보신 거죠. 본인이 이렇게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친척분에게 부탁을 하셔서 시켜보시고 왔는데 진짜 하루 만에 왔고 정말 살아있고 너무 퀄리티가 좋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 그 본인이 알던 생산자분들이나 자기가 알던 뭐 좋은 어부 이런 분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는 그냥 저거 살려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 행운이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도 따랐는데요.
이 광고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딱 아실 것 같아요. 마켓컬리 로고 옆에 전지현이 있네. 네. 사실 이게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전지현 씨와 같은 모델과 광고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서 아니 스타트업이 어떻게 전지현 씨랑 광고를 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좀 놀라운 일이었고요. 사실 저희도 TV 광고를 고민할 때 이분이랑 광고를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근데 어쩌다 굉장히 우연히 알게 된 게 전지현 씨가 사실 저희 서비스 굉장히 오래 쓰신 고객이시고 실제로 자주 많이 사세요. 그래서 특히 채소를 많이 사시는 걸 보고 아 채소를 많이 먹어야 저분처럼 저렇게 예뻐지나 이런 생각도 하곤 했는데 전지현 씨가 저희가 그래서 광고를 해주시겠냐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아주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광고 촬영장에서 저희한테 컬리를 쓰는데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더라라는 피드백도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반성하면서 열심히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런 행운이 저희한테 따라왔던 것도 의외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비 측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운이 많이 따랐는데요. KBS나 MBC 같은 공중파 광고를 집행하는 코바코에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광고를 기획하던 그때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비교적 광고비 덜 들이고 광고를 할 수가 있었고요. 어찌 보면 저희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상품을 생산자분께 받아서 열심히 신선하게 잘 배송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저런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일도 생기게 돼서 이제 창업한 후에 굉장히 큰 행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은 뭐 전지현 씨가 광고하는 저 서비스 뭐냐 한번 궁금하다 그래서 들어와 보신 고객분들이었고요. 한 가지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회사가 전지현이라는 엄청 큰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하는 걸 보니 이제 대표가 회사를 매각하려고 그러나 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걸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파는 거에 사실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회사 한 이유가 매일매일 집에서 컬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것들 잘 배송받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한 건데 그러려면 제가 컬리를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나이가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떠나더라도 저는 컬리가 저 같은 고객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좋은 생산자의 상품을 찾고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운송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조직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흔히들 얘기하는 창업가와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제가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고 큰 비전이 있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옛날에도 이제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아주 소소한 먹는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리고 컬리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업이 흔히들 생각하는 큰 창업가의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랑 함께 해주시는 농부의 일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1년 후에 무언가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귀찮아도 밭에 나가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1년 후에 수확이 되는 것처럼 저희도 아무리 귀찮아도 매일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고객분이 컴플레인 하시면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씩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저의 문제도 풀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내 문제를 정의하고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 시대 정신과도 저는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한 10년 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 우리 세대가 아마도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것 같은데 대체 나는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직장 생활 8년 차쯤에 컨설팅을 했는데 제조업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고민을 풀려고 하다 보니 한 가지 굉장히 깨닫게 된 게 이 업이 제 아이가 어른이 될 때쯤 되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겠구나. 업의 전문성, 일을 하는 의미들이 다 바뀌어 있을 텐데 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만약에 정년까지 근무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보람도 찾을 수 있었던 우리 부모 세대의 룰이 더 이상 저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저한테는 컬리고 음식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저한테는 제가 제 문제를 풀었을 때
제 커리어에서,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연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제가 풀었던 문제는 뭐냐라고 좀 돌아가고 싶은데요. 오늘 저의 문제는 제가 이 세바시 강연에 데뷔를 하는 거였고, 거의 끝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걸 하는 게 오늘의 끝은 아니고요. 이제 또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저희가 밤에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배송 직전에 몰려드는 주문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저희 배송하시는 배송 매니저님들, 저희 매니저님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오늘 괜찮으신지 또 무사고인지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요. 사실 늘 밤에 배송을 하다 보니 저나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한 번도 밤에 통잠을 잔 적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깨고 뭐 문제 있는지 보고 그러는데, 잠 잘 못 자면서 이거를 하면서 좋냐라고 하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도 이게 저한테 관심이 있는 문제, 제가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밤에 잠은 좀 못 자지만 아침 7시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게 또 와 있을 거라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남기면, 어떻게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뭔가, 나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돈이 될 거냐, 보람이 있을 거냐 이런 것보다도 본인한테 중요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고 조금씩 풀다 보면 나도 좋아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지고 또 계속 하다 보면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마켓컬리 김수라였습니다.